자, 다시. 말을 잘 안 되지. 아, 됐다. 연락. 자, 안방도 설명을 드리려는데 아까 다도방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금속으로 된 간살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용 공간의 분절을 표현하는 원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안방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공간이죠. 안방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가 어딘지, 원래 문 위치가 어디였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메인 도어는 저희 여기 조명장이 있는 곳에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가벽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요 뒤로만 원래 드레스룸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의 진짜 한 2배 정도 키워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장까지 없으면 더 넓은 공간이었겠지만 솔직히 전실이라는 이 공간이 버려지게 되는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하나같이 다 타일을 다 끼워 넣었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소장님이 깨알같이 여기 가구 뒷판도 타일을 다 끼워 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에어힌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금속과 유리로 되어 있는 가구에 쓰는 제품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구가 열리고 닫히는데 중간에 유리가 있으면서 안에를 보게 되어 있는 장식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여기에 중간중간 키 큰 장에 사용되는 경첩을 썼다면 여기에 있는 조명도 간섭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유리를 통해서 내부를 봐야 되는데 내부에서 좌측이나 우측에 경첩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에어힌지. 이 에어힌지는 위아래로만 경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위에 기역자, 밑에 니은자 형태로 힌지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문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에어힌지 중에서도 이렇게 살짝 푸시 타입의 기능이 추가된 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닫으면 위에 있는 자석이 도어를 딱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랍이 공중에 떠 있는데, 공중에 떠있으면 이게 처지거나 했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무래도 가구가 길기 때문에 이제 하부 쪽에 보강을 안 하면 무조건 터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 초반에 하중을 받치기 위한 금속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속이 요쯤 있겠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요 금속 작업을 해놓고 그 금속 위에 가구를 얹고 좌우로 고정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금속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서랍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하부의 서랍 같은 경우에는 문짝에서 예상했던 깊이만큼의 서랍이 나오지는 않았고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살린 그런 서랍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안방 초입에 다다랐습니다. 한참 왔네요, 맞죠? 자, 안방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드디어 안방에 왔습니다. 우리 고객님은 이 안방에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안방 방이니까 잠은 자야겠죠. 그리고 뭐 옷도 있으니까 수납도 해야겠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책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를 나 저 방에서도 마시고 싶고 이 방에서도 마시고 싶다. 왜냐하면 안방의 뷰가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밤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도 차를 일단 마시고 싶다 라고 했던 그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이 만들어졌는데 한번 구독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침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침대 헤드를 만들어서 간접을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침대 프레임도 저희가 제작을 했고 좌우측으로 독서 등으로 스테인리스 재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좌우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구로 협탁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촬영 이쁘게 하라고 매트리스 미리 갖다 주셨습니다. 매트리스 갖다 주고 이불도 갖다 드렸는데 실제로 이 바로 앞에 있는 붙박이 장의 색상에 맞춘 이불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고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벽등 한번 보실까요? 벽등을 보시면 이렇게 붙이면 불이 꺼지고
이렇게 당기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데, 얘도 우리가 아까 전에 거실에서 썼던 그 스테인리스 융 콘센트를 사용하면서 톤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붙박이장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톤을 해서 이러한 가구를 했다라고만 아시면 좋겠고, 단상과 책상입니다. 책상은 당연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겠죠. 단상 같은 경우에 텐마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띄움 시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블랙 나무 형태를 가진 단상을 만들면서 밑에 조명을 넣고 살짝 떠있는 느낌을 줬고, 옆에 있는 책상도 같이 어울리도록 떠있는 느낌을 줬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그냥 떠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초반에 금속 작업을 해서 받치기도 받쳤는데, 얘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래도 살짝 처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크릴로 이렇게 받쳐놨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손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방까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적인 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 드렸고요. 이번에는 화장실 두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웬만하면 저희가 화장실 설명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화장실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욕실이 낮은 게 아닙니다. 제 키가 190인데 그걸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욕실은 샤워 공간을 조적벽을 통해 분리를 시켰습니다. 공사 중간에 고객님이 타일도 어둡고 조적 파티션 때문에 좀 답답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명과 거울을 설치하면 넓게 느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치하고 거울을 설치하고 나니 고객님께서 지금은 완전 만족을 하세요. 샤워 공간은 아드님이 해바라기를 잘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천정에 매립형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젠다이를 만들어서 물건을 얹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세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일 세면대를 만들어 드렸고요. 레버 같은 경우는 아무 때나 원하시는 위치로 설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포수 수전을 사용해서 거울에서 바로 나오게끔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수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립형 가구로 타일과 1:1로 맞추게끔 해서 해드렸습니다. 샤워실 슬라이드 바 같은 경우는 우측에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슬라이드 바를 중간, 좌측에 설치를 했을 때 간섭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우측으로 설치를 하면 간섭이 안 생기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줄눈을 에폭시 줄눈을 넣었습니다. 유로 에폭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조색이 가능해서 타일과 같은 색깔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용욕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방욕실로 가겠습니다. 안방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욕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타일 세면대와는 조금 다르게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세면 공간과 샤워 공간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창문 같은 경우 보시면 뷰가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환기적으로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시 쪽이 산이라서 누군가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새라든지 들짐승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를 가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일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타일 세면대보다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타일 세면대 위치랑 똑같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전이라든지 레버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쪽 타일 세면대를 올려서 큰 젠다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샤시가 기존에는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빼내서 계산을 해서 이 라인에 맞췄고요. 벽면 같은 경우는 600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타일 세면대는 가로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이시죠? 우리 소장이 만만한 소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다 따지는 소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납까지. 여기는 공용 욕실의 수납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벽면을 만들고 남는 공간에 이렇게 수납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제가 예전에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저희가 다 졸리 따가지고 가구가 싹 매립이 됐을 때 깔끔하게 주변이 마감되어 있는 모습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거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 설명 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매번 현장 소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소감 한마디 해보시죠. 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듭니까? 진이 빠집니다. 뭐 힘들기야 당연히 힘들죠. 이게 촬영이 뭐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거 말고 이번 현장 처음 촬영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면서 이제 제가 했던 구석구석을 이제 살펴보면서 촬영하면서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느낌상으로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어색하지만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함 눌리도!